안녕하십니까. 자, 8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메인 이름과 그 다음에 DNS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7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 라고 하시면은 한 번 정도 복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8장에서 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는 개념,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도메인, 그 다음에 뭐 DNS, 뭐 여러가지 이러한 것들을, 주소 체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7장, 6장 어려운 내용을 많이 공부해 왔었죠. 그에 비하면은 상당히 수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면서 왔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터넷을 갖다가 써왔던 그 환경 있죠. 그것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 갖다가 한번 매칭시키면서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세요. 아,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걸 이번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볼 얘기가 뭐냐면은 도메인 이름, 뭐 숱하게 많이 얘기해요. 우리 뭐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더라도 뭐 도메인 이름이 어떻다 저렇다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도메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여러분들은 도메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렉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 이렇게 강의 서비스를 지금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이 도메인 이름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확인해 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영문으로 표현되는 계층적 주소 체계 방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줄을 쫙 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층적이다라는 이 뜻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자, 왜 도메인 이름이 계층적이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자, 다음번 TP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계층적이다라고만 일단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한글 도메인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도메인 이름이라는 것은 영문으로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추가적으로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IP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4바이트 IP 주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IP 주소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주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이름을 하나 정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IP 주소라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반에 보면은, 키 순대로, 혹은 이름 순대로 번호를 매기잖아요. 뭐, 그래서 1번, 2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매겼었는데, 저는 뭐, 이름 순서라든가 키로 보더라도 약간 뒤쪽에 조금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번호,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은 되게,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반 사람들 만나면은, 모든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외우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정도가 걸려서 이름을 갖다가 바로 알 수 있었던 반면에, 그 친구들의 번호, 뭐 1번, 뭐 45번, 30번. 그건 아마 한 학기 끝날 때 동안도 여러분들 다 못 외우시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는 아예 못 외웠어요. 자, 마찬가지로 IP 주소라는 것이 4바이트, 점으로 표현이 되는 4바이트 10준수 표현 방식이잖아요. 그거 외우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개수가 10개, 20개 넘어가면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어떤 특징적인 것은 잘 기억을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거는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203.27.167.168 제가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 주소인지를 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의미를 지니는 이름이라는 것을 부여해서 외우자, 그것을 표현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도메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메인 이름, 그것이 바로 영문으로 표기가 되고 계층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계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 사람의 이름은 중복될 수도 있죠. 같은 이름, 동명이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에서의 IP가 유일해야 되는 것처럼
이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도메인 이름 또한 중복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따따따.freerec.co.kr 들어오면은 반드시 프리렉 사이트로 들어와야지 똑같은 이름의 주소를 지니고 있는 서버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지겠죠. 자, 뭐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도메인 이름에다가 여러 개의 IP 주소를 할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기본적으로 도메인 이름은 중복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IP를 하나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IP를 하나 할당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IP를 갖다가 에다가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딜 찾아가시면 되냐면은, 자, 각 나라마다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곳에서 그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관리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해서 KR-NIC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코리아 닉이라고도 얘기하고 KR-NIC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곳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이름을 갖다,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R-NIC이라는 곳에서 도메인 이름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도메인 이름은 호스트 이름 플러스 도메인 이름.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가면은 이거 완전히 무한루프 돌아버리죠. 도메인 이름은 또다시 호스트 이름 플러스 도메인 이름. 뭐 그렇게까지 앞서 나갔을 필요는 없고, 자, 왜 지금 보면은 도메인 이름이 호스트 이름 플러스 도메인 이름이냐,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름을 갖다,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하나 얻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KR-NIC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freerec.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하나 얻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것도 도메인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프리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freerec.co.kr로 접속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프리렉에서 강의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버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름대로 동호회, 요즘 동호회 지원 많이 해주죠. 동호회를 관리해주는 그러한 서버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자료실을 갖다가 관리해주는 서버를 이렇게 따로 갖기 두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IP는 3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freerec이라는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freerec.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갖다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 이름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IP에다가만 이름을 부여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서버의 대수는 3대이고 이름은 하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닉에 가서 2개 더 받아와도 되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이 받아온 도메인 이름 freerec.co.kr 앞에다가 호스트 이름이라는 것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붙이고 싶은 만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freerec.co.kr이에요. 자, 다 freerec.co.kr인데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freerec.co.kr, 그 다음에 뭐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뭐 information.freerec.co.kr, 뭐 그 다음에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나름대로 뭐 abc.freerec.co.k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메인 이름, 여러분이 닉을 통해서 받아온 기본적인 도메인 이름 앞에다가 호스트 이름이라는 걸 얼마든지 붙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 이름에 기본적으로 받아온 도메인 이름 앞에다가 호스트 이름을 붙이면 그건 뭐냐? 그것도 그냥 도메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마치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IP 어드레스 주소책에 흔히 얘기할 때 제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C 클래스 네트워크 ID를 갖다가 IP를 하나 얻어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붙일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몇 개가 되죠? 그렇죠. 한 바이트 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호스트의 개수를 갖다가 붙여줄 수 있잖아요. 자, 한 바이트니까 255개 복습해보면 여기서 못 빼야 되죠? 전체가 0인 경우, 전체가 1인 경우 빼가지고 총 253개의 자, 호스트 개수를 여러분들이
할당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 IP를 얻으면 여러분들이 호스트 IP를 갖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름대로 부여를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얻어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다가 호스트 이름을 갖다가 얼마든지 붙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메인 이름 하면은 호스트 이름, 그 다음에 역시 도메인 이름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뒤에 가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CP IP는 도메인 이름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람들이 편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요 옆에 보시면 그림 하나 있죠? 이거 뭡니까? 자, 브라우저죠. 자, 브라우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이 인터넷 브라우저도 사실은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이것도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자, 소켓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서버 프로그램일까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일까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일반적인 브라우저도 사실은 TCP IP를 기반으로 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왜 얘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흔히 보면은, 자, 여기에다가 주소를 쓰잖아요. 그죠? 자, 주소를 쓰신 다음에 엔터를 딱 치시면, 연결, 버튼을 누르시거나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freerec.co.kr 서버에 접속을 하죠. 자, 접속을 해서 메인 페이지를 갖다가 요구합니다. 즉, 이러한 그림,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자, 그 페이지를 갖다가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페이지를 여기서 전달을 해줘요. 자, 연결 요청하죠? 그 다음에 서버가 그에 따른 응답하죠? 이것도 그냥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접속을 하면 얘가 보내주는 그냥 정보를 갖다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보내주는 정보를 갖다가 자, 비주얼하게 표현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추가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바로 브라우저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사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연결 요청을 하려면은 우리가 패킷을 갖다가 하나 보내야 되잖아요. 자, 연결 요청합시다. 자, 당신 나와 데이터 주고 받읍시다. 라는 패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전송할 때 지금 보내야 되는 주소가 freerec.co.kr이니까 이 정보를 그대로 패킷 안에다가 심어서 자, 연결 요청을 갖다가 보내면은 얘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인터넷이라는 환경, TCP IP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이 freerec.co.kr이라는 이 주소를 인식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이름이 뭡니까? TCP IP잖아요. IP는 인식을 하지만은 자, 이 이름, 도메인 이름 자체는 인식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거를 더 잘 인식을 하고, 자, 네트워크는, 자, 인터넷은 IP 주소만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누군가가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변환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도메인 서버예요. DNS 서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뒤로 들어가서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P의 주소 체계로 여러분들이 도메인 이름의 주소 체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현실 세계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기준, 자, 최상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잡은 하나의 그냥 임의의 기준이에요. 자, 보면은 주소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일단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짐바브웨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예,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오히려 유명해진 나라예요. 왜 유명해졌는지 제가 좀 이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짐바브웨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나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또 이렇게 또 작게 나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서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또 영등포구, 마포구, 중랑구 나뉘어지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세세하게 나눠질 겁니다. 자, 이것이 현실 세계의 주소 체계예요. 그럼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자, 한국, 서울, 영등포구, 무슨 동, 무슨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즉, 위에서 아래로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갖다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자, 좀 이상하죠. 아무튼
재밌으라고 제가 쓴 건데 뭐 안 재밌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아메리칸 스타일로 우리가 이름을 갖다가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소를 갖다가 할당을 하잖아요. 그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 서울, 영등포구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를 먼저 표현을 하고요. 물론 그 앞에 무슨 동 있었으면 그게 먼저 나왔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영등포구,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한국 이러한 식으로 그 범위가 큰 것을 갖다가 뒤로 빼잖아요. 그죠? 미국식으로 우리가 주소를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흔히 자, 이 첫 번째 가장 큰 범위 나누었을 때 가장 큰 범위가 되는 국가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걸 갖다가 루트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그 단계 아래 단계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어지는 주소 체계를 우리는 두 번째 계층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세 번째 계층 도메인, 그 다음에는 뭐 계속적으로 나가면은 뭐 N 계층 도메인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현실 세계의 주소 체계를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에서의 주소 체계로 이야기를 옮겨보면은 100% 일치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은 그 현실 세계에서는 국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루트 도메인에서는 보면 여러분들 자, 뭐 com 그 다음에 KR, 그 다음에 뭐 net, 그 다음에 뭐 JW, 자, 이러한 식으로, 자, 이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com이라는 도메인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com이라는 도메인을 갖다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은, 자, 뭐 가장 많은 그 .com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KR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니까 이제 맨 끝에 뭐뭐점 KR로 끝나면은, 이것은 한국 국가의 도메인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의미를 합니다. ZW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그 도메인, 가장 루트 도메인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별로 그 도메인이 있습니다. 루트 도메인 이름이 있어요. 그걸 갖다 쫙 써보면 맨 끝에 있는 게 어디냐면 이 짐바브웨, ZW 끝나는 이 짐바브웨가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유명해졌어요. 자, 그렇고요. 자, 이 닷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로 많이 쓰죠. 이 주소 체계, 도메인 주소 체계죠. 이거 그냥 여기다 좀 추가시키신다면 인터넷상의 도메인 주소 체계입니다. 도메인 이름 체계가 되는데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미국이 아메리칸이니까는 뭐 나름대로 뭐 A, M 뭐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아요. 자,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있는데 그 나라만큼은 일반적으로 뭐 그냥 .com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각각 대부분 거의 보면은 나라를 뜻하거나 어떤 특정 그 의미를 갖다 하죠. 기업을 뜻하거나.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KR 밑에 보면은 자, KR 밑에서 또 CO라는 게 있어요. 이거 CO는 뭡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뜻하죠. 그 다음에 AC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한국 내에 존재하는, 그렇죠. 대학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또 한 단계 내려가 보면은, 자, 기업은 무수히 많은 기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렉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자, 오브젝트라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도메인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계속 세세하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묶어서 하나의 주소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프리렉이라는 그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주소로 막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밑에서부터 위로 자, 아메리칸 스타일로 표현을 해보면은 freerec.co.kr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실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질문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KR이라는 것이 가장 큰 범위를 의미를 해요. 그 KR에 들어가 보면 CO라는 범위가 존재하고 그 CO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작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프리렉이라는 회사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 체계 그 도메인 이름 자체가 뜻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 보시더라도 어느 기업에 어느 국가에 뭐하는 그 단체의 어떠한 회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사실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프리렉 같은 경우에는 3계층 도메인만 있으면은 충분히 무엇이 가능하냐면은 표현이 가능하죠. 뭐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가 어디서 받아온 거냐? freerec.co.kr이 바로 닉에서 받아온 주소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4계층 도메인부터는 그렇죠. freerec 사이트 자체적으로 추가를 시키려면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닉에서 받아오는 것은 3계층까지인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음 아시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이 다음.net입니다. 그냥 다음.net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그 닉에서 받아온 도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 다음.net이라는 그 도메인을 기반으로 해서 호스트 도메인을 하나 더 붙였죠. 즉 여러분들 카페 아마 많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카페라는 호스트 이름을 갖다가 다음이라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카페.다음.net이라는 자, 그러한 형태로 이름을 갖다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닉에서 받아올 때 3계층 도메인으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넷이나 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계층 도메인까지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일단 주소 체계를 갖다가 완성을 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터넷상에서의 도메인 이름 체계나 현실 세계에서의 도메인 이름 체계나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당 받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이게 다 약속이죠. 우리가 주소를 갖다가 이러한 식으로 그 할당을 하자. 도메인 이름을 이러한 식으로 할당을 하자라는 하나의 약속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자, DNS 서버에 대한 것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freerec.co.kr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TCP IP가 인식할 수 있다고요? 인식 못합니다. 자, 이런 도메인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TCP IP는 도메인 이름을 인식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식을 했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TCP IP 프로토콜 자체적으로는 도메인 이름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 도메인 이름을 갖다 인식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무엇인지를 보자고요. 자, 보시면 그 DNS 서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여기 나오죠.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DNS 서버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아까 전에 그 이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freerec.co.kr을 갖다가 넣은 다음에 엔터를 쳤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freerec 사이트에 존재하는 freerec 서버로 접속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에게 물어봅니다. 자, DNS 서버라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왜 데이터베이스냐면은 자, IP와 그 다음에 그 IP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을 갖다가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서버가 바로 DNS 서버입니다. 자, 따라서 DNS 서버에게 물어보면은 자, 다 대답을 해줍니다. 자, 모르면은 다른 DNS 서버에게 물어봐서라도 대답을 해줘요. 자, 그거는 또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도메인 이름, 자,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내가 여기에 접속을 하길 원하는데 이곳의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물어보면 DNS 서버는 그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호스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호스트는 그 IP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예요. 바로 freerec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TCP IP 자체는 도메인 이름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DNS 서버가 대신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지니는 하나의 태블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 테이블이 되겠죠? 자,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호스트가 물어보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IP를 찾아서 답변해주는, 자, 이러한 DNS 서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무리 없이 TCP IP를 따로 건들지 않고 그 프로토콜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도메인 이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뭐 바꾸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자, DNS 서버라는 개념을 두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브라우저상에서 여러분이 뭐 free.co.kr을 치시면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서버에 접속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DNS 서버에 접속을 해서 IP 주소를 얻어와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서버 접속이 이루어진다.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림이 샥 그려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DNS 서버라는 것이 한 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사실은 복잡하게 이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기본적인 DNS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 왼쪽에 존재하고요. 자, 비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에 이러한 하나의 그림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책에서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잖아요. 좀 약간 애들이 독특하죠. 자, 이번에도 조금 약간 독특한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영희, 철수, 순이, 또리. 자, 얘네들은 1분단이에요. 분단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오랜만에 듣는 거죠.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줄 나눠서 앉아가지고 분단 이런 거 나누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반의 2분단에는 뭐 존, 탐, 훈, 그 다음에 철이라는 이름을 지닌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희는 지금 보면은 얘가 첫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거고 얘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거고 얘가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네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건데 영희는 철수가 두 번째 줄에 있는지를 갖다가 몰라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건 아닌데 그냥 뭐 아무튼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몰라요. 아무튼 철수도 순이가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순이도 또리가 자기 뒤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로 다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일반 반장이 있죠. 일반 반장은 반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냐면은 자, 자기네 반 애들이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몇 분단에 있는지 정도는 얘는 알아요. 자, 그 다음에 학생회장은 또 그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그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학생회장은 또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 철수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은 1반에 1분단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몰라도 철수라는 애는 1반에 있어. 요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줄반장 역할까지 한번 얘기해보면 줄반장은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줄반장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줄에 있는 애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철수가 갑자기 순이에게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뭔가를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순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누가 순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독특한 애들이죠. 그래서 줄반장에게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야, 순이가 어디에 앉아있는 애가 순이냐? 순이가 도대체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얘가 그러겠죠. 순이는 우리 줄 세 번째에 앉아있는 애야. 라고 얘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철수는 순이에게 이제 무언가를 전달을 할 거라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3반에 아무개라는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3반에 뭐 아무개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철수가 아무개라는 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걔랑 뭔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개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 알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철수가 1분단 줄반장에게 물어봐요. 자, 아무개라는 애가 어디 있는 애니? 라고 물어보니까 좀 예제가 조금 약간 유치하긴 하죠. 그러니까 1분단 줄반장은 자기네 반 애들은 알아요. 그죠? 근데 자기 보내보니까 아무개라는 애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얘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혹시 다른 분단에 있을지 모르니까는 반장에게 물어봅니다. 자, 자기네 반 반장에게 물어봐요. 자, 물어봤더니 우리 반에는 아무개라는 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일반 반장이 학생회장에게 물어봅니다. 자, 학생회장은 다 알아요. 뭐라냐면 아무개가 최소한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몇 반에 있는지는 안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아무개는 3반에 있어. 그럼 3반 반장한테 내가 물어봐서 너에게 얘기해줄게 라고 하고 3반 반장한테 물어봅니다. 자, 그럼 3반 반장은 또 줄반장에게 물어보고 줄반장은 또 답변을 해주겠죠. 자, 따라서 3반 반장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1분단 첫 번째 줄에 있었다라고 하면 자, 학생회장에게 다시 답변을 해줘요. 그 아무개라는 애 1분단 첫 번째 줄에 있었어. 있다.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학생회장은 또 다시 자, 1번 반장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걔는 3반에 1분단의 첫 번째 줄에 있대. 자, 그럼 얘는 역시 또 그거를 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줄반장이 또 다시 철수에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아무개라는 애가 3반에 1분단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이게 바로 DNS 서버예요.
자, 예제는 유체지만 지금 이게 바로 DNS 서버입니다. 즉, 여러분이 그 보시면은 여러분들 시스템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디폴트 DNS 서버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서버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설정이 되어 있는 디폴트 DNS 서버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디폴트 DNS 서버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답변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보다 상위 에 존재하는 자기보다 좀 더 위에 존재하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줄반장에서 반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상위에 존재하는 DNS 서버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위에 존재하는 DNS 서버가 또 모르면 최상위 루트 DNS 서버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자, 루트 DNS 서버가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그 도메인 이름을 보고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지만이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딱 반대로 물어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봐서 결과적으로 위치를 알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역방향으로 응답을 해주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DNS 서버입니다. 자, 그래서 DNS 서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죠. 작은 정보지만 그 도메인 이름과 IP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DNS 서버들이 다 나눠서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주소를 갖다가 하나의 DNS 서버가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왜 불가능하냐면 용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서버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운영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서버가 하나이면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하나의 서버에 계속적으로 접속을 하는 경우에 뭐 서버가 견디지 못하겠죠. 자, 따라서 적절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서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서버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이러한 식으로 계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적절히 분산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지는 하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 뭐냐면은 자,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IP. 실제로 도메인 이름과 IP의 그 어떤 관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DNS 서버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의 그 어떤 이점들, IP와 도메인 이름과의 어떤 변환,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